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1996년 단 한 명의 신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골프의 신이었고 그와 함께 등장한 브랜드는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골프 시장까지 우리가 접수하겠다며 그야말로 올인했죠. 4천만 달러의 계약금, 타이거 중심의 대대적인 마케팅, 고급 장비와 세련된 골프웨어.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골프계도 점령하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골프장에서 나이키 골프 클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타이거 우즈조차 이제 나이키를 떠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나이키 골프는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나이키의 골프 시장 진출과 철수까지의 전체 여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해 조용히 퇴장한 그들의 이야기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타이거 우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6년 프로 데뷔와 동시에 나이키와 4천만 달러 계약, 그리고 터진 첫 우승. 골프는 더 이상 조용한 신사의 게임이 아니었어요. 타이거의 스윙과 포효는 곧 나이키의 존재감을 뜻했습니다. 나이키는 타이거를 필두로 골프 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골프공, 가방까지 풀라인업. 그리고 이어지는 대형 계약들. 로리 맥길로이, 미셸 위, 토니 피나우까지. 어느새 나이키는 PGA에서 가장 세련된 브랜드가 되었죠. 광고도 디자인도 선수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타이거 우즈라는 초대형 스타, 수백억을 퍼부은 광고,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뒤엔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이상 징후들이 있었죠. 선수들과 소비자들은 하나 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예쁜데 성능은 글쎄요. 실제로 많은 프로 선수들이 계약은 나이키와 했지만 시합에선 타 브랜드의 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나이키는 원래 장비 전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기술력 면에서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핀 같은 전통 강호들과는 차이가 컸죠. 프로 선수들이 느끼는 볼 컨트롤, 소리, 탄도의 섬세함에서 나이키는 늘 2% 부족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수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내가 요구한 스펙은 들어주지 않더라고 말하기도 했죠. 장비는 결국 감각이 중요한 스포츠의 핵심인데 사용자의 감각을 무시한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 선수들도 클럽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이키 로고를 단 선수들이 다른 브랜드 클럽을 사용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016년 나이키는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골프 클럽과 공, 가방을 생산하지 않겠다. 이는 곧 나이키의 골프 장비 사업 철수 선언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죠. 수년간 장비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상태였어요. 경쟁사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나이키의 실험적인 제품은 외면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 수많은 R&D 인력 영입과 기술 개발에 수백억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물은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브랜드 네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장비는 실제 성능이 생명인데 나이키는 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간판 스타들의 장비 불만이 쌓이면서 내부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로리 맥길로이와 같은 스타들도 장비는 다른 브랜드를 쓰기 시작했죠. 마케팅의 핵심이었던 선수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브랜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나이키는 더 이상 장비 회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 즉 패션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실제로 같은 시기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도 장비 중심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표 후 골프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타이거가 있는데 철수한다고? 로리랑 미셸 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나이키는 조용히 빠르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클럽, 공, 가방 생산 종료, 일부 선수 계약 정리, 웹사이트와 매장에선 점차 장비 제품 비중 축소. 이것은 하나의 실패 선언이 아닌 냉철한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을 못 벌어. 그러니 과감히 접자. 나이키는 그렇게 가장 조용하게 골프 장비 시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 그 빨간 셔츠의 마지막 인사처럼 우리 눈앞에서 한 시대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타이거 우즈는 드디어 나이키와 27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 썬데이 레드를 창립하고 나이키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죠. 27년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이었죠. 그의 빨간 셔츠, 검은 바지, 그리고 나이키 로고. 나이키가 장비에서 손을 떼며 타이거는 더 이상 골프 장비에 있어 나이키의 얼굴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타이거도 못 살린 브랜드였다. 하지만 동시에 타이거가 있었기에 이만큼이라도 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별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키는 장비 시장에선 떠났지만 사실상 실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핵심 역량에 집중함으로써 더 강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게 되죠. PGA 대회, LPGA 경기장, 그리고 전 세계 골프장엔 여전히 나이키 로고가 보입니다. 클럽이 아니라 옷과 신발, 액세서리에서요. 특히 요즘은 스타일과 브랜드 정체성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성능 못지않게 무엇을 입었는가, 어떤 브랜드를 입고 나왔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죠. 이런 흐름에서 나이키는 여전히 골프 시장에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키는 이제 퍼포먼스 장비가 아닌 브랜드 스타일을 파는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클럽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들은 포기했기에 살아남은 브랜드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시장에 더 이상 목매지 않겠다는 정확한 전략적 결단이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이키 골프가 철수한 건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브랜드 역사상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이키가 다시 골프 클럽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구매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골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골프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